안녕하세요. 대학입시 분석과 전략을 담당하는 박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약대 수시 전형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 종합 전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2012학년도 약대 수시 전형 분석 세 번째 시간 종합 전형. 우리가 종합 전형으로 전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일단 종합 전형은 일괄 전형으로 모집하는 대학 12개 대학과 단계별 전형으로 모집하는 대학 18개 대학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괄 전형과 단계별 전형으로 분류가 되는 약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종합 전형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의대, 그리고 또 치대, 뭐 한의대, 수의대 수시 전형 분석을 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종합 전형에 대한 설명을 또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입학사정관 전형과 종합 전형을 아직도 혼동한 학생들이 있고, 또 최근에 경향을 본다면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비교과 활동을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다 보니까 대학 입시에서도 종합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비교과를 반영하지 않거나 비교과를 반영하되 코로나 사태의 영향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교과가 상대적으로 약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전형이 입학사정관 전형과 종합 전형이 다른 것도 하나 있지만, 종합 전형이 비교과가 약화되면서 교과의 성적의 영향력이 매우 커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릴 거는 이전에 입학사정관 전형과 종합 전형을 서로 같다고 보면 안 된다. 입학사정관 전형과 종합 전형이 다른 이유는, 입학사정관 전형은 교외 활동을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합 전형은 교외 활동을 반영할 수가 없어요. 교외 활동.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내 활동만 반영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있냐면, 교외 활동을 반영할 때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에 관련된 아주 다양하고 전문적인 활동들, 심층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적용이 됐어요. 그런데 종합전이니까 학교 내에서만 활동한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 활동한 것이 내가 전공과 연관시킬 수 있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이 이전보다 좀 더 약화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전형은 그러다 보니까 종합전형은 학교생활 충실도예요. 그러니까 학교생활 충실도니까 학교에서 등교해서 제일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시간이 수업 시간이잖아요. 수업 시간이니까 수업 시간에 한 것을 평가한 거. 그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중간 기말고사를 본 내신, 교과 성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수행평가. 어떤 보고서를 내거나 발표를 하거나 토론하거나 했던 수행평가. 그래서 수행평가가 어디에 들어가죠? 세특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과 성적과 세특, 수행평가한 세부 능력이 특기상 교과별 평가가 매우 중요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약대, 의학계열 중에서 약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내신이 매우 좋은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내신이 매우 좋다는 얘기는 수업 시간에 한 것의 평가가 높고, 그리고 당연하게 수행평가도 충실했던 학생들. 그 학생들이 다른 활동들도 충실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다른 활동들, 학생회라든지 학교 행사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 그래서 진로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은 전반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교과 성적이 좋고 세특도 좋은 학생들이 다른 활동을 소홀히 했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교과와 세특으로 우열을 가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교과 중에서 개인적인 역량, 나의 관심과 어떤 적성에 맞는 부분을 나 스스로 아주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한 활동들을 기록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독서죠. 그러다 보니까 독서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독서활동은, 예, 이건 두 가지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게요. 하나는 뭐냐면, 전인교육. 예, 우리가 대학들이 요구하는 학생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 우수한 학생이에요. 우수한 학생이면 전인교육을 받은 학생들. 예, 인성과 품성 또는 어떤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진 학생들, 거기에 지식을 겸비한 학생들. 그러다 보니까, 예, 많은 독서가 높이 평가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다양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독서.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 많은 독서를 하다 보면 자기가 관심 가진 분야에 깊이 있게, 전문적인 독서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독서 활동으로 나를 갖다가 특화시킬 수 있다. 다른 활동, 학교 활동에서 거의 비슷한 우열을 갈 수가 없다면 내가 특화시킬 수 있는 비교과 활동 중에 하나는 독서. 그리고 수행평가에서의 내 관심 분야에 대한 주제의 발표 내용. 그 다음에 내신. 그러다 보니까, 예, 입사관보다 종합전형일 때 크게 달라진 건 교회활동이 제외되면서 전공 적합성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학교생활 충실도라는 것을 봤을 때 내신이 매우 중요해졌다. 그리고 비교과 중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내가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과 같이 하지 못하더라도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이 독서 활동 같은 거는 매우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학 사정관 전형과 종합 전형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종합전형도 교과 전형만큼 줄 세우는 건 아니지만 교과 성적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종합 전형에서의 교과 성적은 교과 전형에서의 교과를 계산하는 것은 정량적으로 줄을 세우는 거잖아요. 소수점 아래 보통 두째 자리까지 계산하는데, 종합 전형에서의 교과 전형은 정량적인 평가가 아니라 정성적 평가다. 정성적 평가라고 하는 것은, 예, 어떤 과목의 학년별 변화라든지, 그리고 지원하는 게 지금 약대라고 한다면 자연계, 약대, 의학 계열.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 있는 과목들, 대표적으로 수학 또는 과학 중에서도 생명과학이나 화학, 이런 과목에 대한 성적이 더 관심 있게 평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과목들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국어나 영어 이런 것도 필요하고, 국어의 어떤 논리성이라든지 독해, 영어, 외국어, 지금 대학 가서 공부하게 되면, 예, 영어로 된 교재를 봐야 될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목도 중요하긴 하지만 약대와 관련이 높은 과목이라면 수학, 과학 중에서도 화학이나 생명과학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비슷한 성적이라 한다면, 예, 교과에서는 수학, 과학 중에 화학이나 생명과학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전체가 비슷할 때 수학, 생명, 화학의 과목이 우수한 학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년별 변화, 예, 성적이 계속 오르고 있는 학생하고 성적이 학년별로 내리는 학생하고, 당연히 성적이 계속 오르는 학생이 대학교 1학년 때도 더 높은 성취를 낼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잠재력, 성장 가능성,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년이 갈수록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보다 학년이 갈수록 성적이 오르는 학생이 좀 더 유리할 것이다. 이런 정성적 평가가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합전형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먼저 입사관과 종합전형은 교회 활동에 대한 반영과 미반영, 교회 성적이 반영하지 않다 보니까 교내 성적이 중요하다. 내신, 세특, 독서. 다른 활동들은 거의 학교 활동 충실에 따르면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종합전형에서의 일괄전형 모집대학 12개 대학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일괄전형이라면 우리가 전 시간에서도 교과전형 할 때도 얘기했지만, 교과전형일 때 일괄전형이라면 교과 100%였어요. 교과전형에서는 교과 100%로 줄 세워서 수능 최저가 없다라면 10명 모집일 때 10등까지 딱 끊는 거고, 수능 최저를 적용한 거는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한 학생을 재우고 제외한 다음에 10명을 선발하는 경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종합전형이라면 교과 100%가 아니라 서류 100%예요. 서류 100%로 성적으로 줄 세우는 다음에
수능 체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10명 모집일 때 10등으로 끝나는 거고, 수능 체조를 적용한다면 체조를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다 제외하고 선발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에서도 그렇지만 종합 전형에서도 일괄 전형이고 서류로 줄 세워놓고 수능 체조를 적용한다면 수능 체조가 매우 높을 경우에 체조 충족하는 학생들이 적다라면 내가 좀 부족한 교과나 비교과를 갖고 있다라도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상향 지원을 또 공격적인 지원을 할 경우라면 일괄 전형에, 종합 전형에서도 일괄 전형에 수능 체제를 적용하는 대학을 적극 공략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수능 체제를 미적용하는 경우라면 교과와 비교과가 매우 우수한 경우들. 그래서 수능 체제를 미적용하는 경우라면 내가 아주 우수한 교과 또는 그리고 비교과 활동. 그러다 보니까 이 특목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교과 성적을 충분하게 발휘하지 못했다. 교과 성적은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숫자상으로 계산할 때, 정량적 계산을 했을 때 일반고 학생보다 부족해요. 약하기 때문에 특목고 학생들이 비교과 활동을 일반 평준화고등학교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많이 할 수 있다 보니까 특목고 학생들은 수능 체제를 미적용하는 대학의 비교과를 강점을 가지고 지원하는 경향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대학들을 볼까요? 일괄 전형에 수능 체제를 적용하는 대학이라면 내가 교과, 비교과 좀 부족하더라도 공격적인 상향 지원을 할 수 있다. 당국대 천안, 덕성여대, 서울대, 숙명여대, 원광대, 이화여대, 조선대, 충북대.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일괄 전형인데 이건 지역 균형 전형이기 때문에 지역 균형 전형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학교에서 2명 추천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8개 대학이 수능 체제를 적용하고 경상대, 성균관대, 중앙대, 충북대, 한양대 같은 5개 대학은 수능 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괄 전형의 대학 중에서도 체제를 적용하는 대학과 적용하지 않는 대학이 있으니까 수능을 충분히 준비했다라면 체제를 적용하는 대학에 공략했을 때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계별 전형으로 모집하는 18개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체제를 적용하는 대학들 14개 대학, 수능 체제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 4개 대학 이렇게 있습니다. 이 단계별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서류로 1단계에서 서류로 몇 배수를 하고 3에서 5배수 정도 일반적으로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플러스 면접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랬을 때 수능 체제를 적용하는 대학이라면 1단계를 통과하고 수능을 내가 체제를 충족했다면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나 수능 체제를 미정하는 대학은 1단계 통과한 다음에 뭐가 결정을 할까요? 면접의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러니까 면접 대비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대, 치대 마찬가지로 MMI 면접의 형태라고 이해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학계열의 면접은 매우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수시전형, 약대 수시전형에서 종합전형 선발하는 대학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괄 전형으로 모집하는 대학과 단계별 전형으로 모집하는 대학. 일괄 전형과 단계별 전형에서 수능 체제를 적용하는 대학과 적용하지 않는 대학. 근데 대부분 수능 체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전형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종합전형에서 교과 전형만큼 내신으로 줄 세우지 않지만 종합전형도 내신은 교과 성적과 비교과의 세부 특기사항과 독서활동 등 비교과가 있긴 하지만 종합전형도 내신의 영역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종합전형에 대한 약대 수시전형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약대 수시전형 중에서 논술전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